진실을 향한 끈질긴 취재로 23년 전 미제 사건의 용의자를 밝혀낸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동원 PD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 그것이 알고 싶다 연출했었던 SBS 시사교양본부 소속 이동훈이라고 아. 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그 아래 그 좀 굉장히 애청자기 때문에 이 PD님이 굉장히 좀 뭐 굉장히 낯익고 네네. 자주 뵀던 분 같아요. 예, 늘상 이렇게 저기 뭐 전화 통화 저기 승합차에서 많이 그렇죠. 하시고. 네, 저희가 주로 차 안에서 예, 차 안에서 예. 차 안에서 승합차에서 네. 예. 그리고 인터뷰 취재하러 갔다가 거절 많이 당하시고. 거절 많이 당하시고. 그렇죠. 항상 거절당하고. 아니면 네. 이제 쫓아가시고 저기요. 네. 예, 이거 하시고. 저희는 항상 들고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약속되지 않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하러 가는 걸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그쪽에서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에서 섭외해서 현장에서 이제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갈 때가 많은데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니 어찌됐든 요게 이제 그 PD님이 유퀴즈 나오신 게 SBS 시사교양국 PD 중 타방송사 첫 출연이라고. 와. 보통 자 이렇게 나오시기 힘들거든요. 실제로 그알 PD님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 얘기를 TV에 나서 할 줄은 제가 몰랐어서 그러니까. SBS인데 예, 우리가 이제 서로 그런 교류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원활하게 뭐, 이루어져야 예, 돼요. 그 사장님께 허락받고 저도 그러니까. 아유, 박정우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현재는 이제 내년에 새롭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것이 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교도소에 좀 보내게 됐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연예인을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연예인 3명을 교도소에 실제로 보냈었어요. 네, 제목은 관계자회 출입금지입니다. 그래서 출입금지 구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조명을 못 받고 네네네. 그런 분들을 좀 출입금지 구역에 직접 찾아가서 응원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1월 5일 날 첫 방송을 1월 5일 날 또 첫 방송을 하시네요. 네. 이게 저 오늘 이동원 PD님을 그 촛불 하나 주제에 모신 이유가 있는데 야 저도 이거 저 TV를 보면서 아 이거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게 그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을 40대 변호사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원한 관계 등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죠? 1999년도 사건인데요. 1999년도 11월 5일에 제주도 시내 한 모초 골목에서 새벽에 이승용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제 살해된 채 발견이 됐는데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던 사건이고요. 유일하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건 굉장히 특수한 흉기, 시중에 없는 굉장히 특수한 흉기로 흉골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뼈가 있는데 그 뼈를 관통한, 그러니까 찔러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킬러가 했냐 뭐 어쨌냐라고 수사를 했지만 거의 제주도 시내 전체 수사 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용의자도 없었던 사건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4일에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영구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공소시효도 끝난 이 미제 사건을 네. 취재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쉽다 할 때 이제 저희 사무실로 제보가 왔어요. 내가 이 사건에 가담했던 범인이다. 내가 당시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이었는데 이 사건을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같은 조직원이었던 친구가 실행을 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본인이 불법 체류 중이다. 카메라를 가지고 오면 인터뷰 해주겠다.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것이 하고 싶다 하면서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캄보디아까지 갈까 말까 고민하던 와중에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유족들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지방에 계신 유족분들을 좀 수소문 끝에 만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저랑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거의 2시간을 우시더라고요. 거의 말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조금 충격적이셨겠죠. 다 끝나서 포기했던 사건의 범인이 직접 방송국에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제일 끝에 저한테 딱 2가지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공소시효 끝났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있겠냐? 공소시효가 있다고 한들 증거도 하나도 없는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2마디가 좀 저희한테 조금 맺혔죠.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제보를 받았으니 이 사람을 만나보는 거는 일단 우리가 할 일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비행기 타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된 거죠. 피디님 혼자 가신 겁니까? 아니면 이제 카메라 감독님은 이제 그때 계신 것 같긴 카메라 한데. 감독님 한 분하고 저하고 저 조연출하는 PD하고 3명이서 보통 운전해줄 기사님까지 보통 4명? 진짜 많이 가면 5명 근데 정도. 그곳에 갔을 때 누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처음에 정했던 장소는 그분이 정했었고 그 다음에는 혹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유리한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오셨죠. 예, 설득 끝에 오셨고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이제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 이렇게 설치하면서도 일단 우리가 문 쪽에 좀 앉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카메라 감독님의 의견이 왜냐하면은 예, 카메라 감독님이 의견을 주시고 저는 앞에서 인터뷰하고 본인이 뒤에 가서 문 앞에 앉으셨죠. 예, 본인이 거기 앉아 있고 여차하면 나는 나가겠다 뭐 이러던 것 같은데 저보고 저기 땡겨 찍을 거니까 앞에 앉으라고.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인터뷰를 했죠. 야, 아니 근데 이제 직접 만나 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살아온 과정을 다 얘기하셨어요. 거의 5시간 조금 넘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좀 긴가민가 하면서 들었어요. 듣다가 그때 당시 범행 때 흉기가 뭔지를 아무도 못 찾았기 때문에 네네. 흉기 얘기를 여쭤봤더니 그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모양을 그려주시는데 사실은 이 상처 부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같은 모양을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맞구나. 어떡하지? 였어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맞는데 우리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은 너무 신나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희는 와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이게 공소시효도 다 끝났고 네, 예를 네. 들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그렇죠. 나아가야 되지에 대한 그 판단이 이제 막.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렇겠다. 제가 그 김 씨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8개월이 지난 뒤에서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 사건이 이제 그 아래서 공개가 되고 방송 후에 이제 재수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건 발생 22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김 씨를 검거를 합니다. 네. 이 공소시효 만료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느 날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죠. 공소시효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1999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2014년 11월 4일자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인데 네. 그런 법조항이 있더라고요. 범인이 그 해외. 맞습니다. 네,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이제 그 네. 효력을 잃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범행을 도피할 목적으로 해외 가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맞아요. 근데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하다 보니까 13개월 가량 이분이 도피 목적으로 마카오에 출국한 기록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13개월이 밀려서 그 사이에 태완이법이라고 하는 네, 맞아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폐지했죠. 네. 예. 그래서 13개월 뒤로 밀리면서 이 법조항에 이 사건이 적용이 되는. 적용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된 영원히 없는 사건. 이거는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수사가 전환이 된 거죠. 와, 그러니까 그 김 씨도 당연히 자기는 이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보를 한 건데 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다시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 네. 다시 구속이 되는 사건이군요. 네네. 이게 이제 공소시효 연장은 진짜 이게 소름이 돋는데 검거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진짜 머리가 쭈뼛쭈뼛 섰던 것 같아요. 이게 유족분들이 울면서 질문하셨던 2가지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말씀드린 특이한 사건이에요. 범인이 직접 제보하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없고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인정해준 증거가 저희가 캄보디아 가서 찍었던 인터뷰 영상 5시간이에요. 저희 영상이 증거가 돼서 유죄 확정이 된 사건이거든요. 추가로 협박죄도 받았는데 이게 피디님을 협박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에게 이제 향한 협박이었고 문자를 2차례 정도 저희한테 발송을 했던 게 있는데 뭐라고? 뭐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죠. 예, 이렇게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약간 울분과 예. 사실 늘상 그알 피디님들이 이런 좀 그 위협, 뭐 협박 이런 거에 늘 좀 많이 괜찮아요.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힘들긴 하죠. 이게 또- 많은 생각이 들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냐면은 네. 막 그런 문자 받으면 이거 네. 아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왔으니까 당연히 수사팀이 알렸죠. 이런 네. 이분이 현재 해외에 여전히 체류 중이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이제 좀 그것이 알수다 팀에서 좀 협조를 해주면 이것도 수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처벌이 되었죠. 이게 그 알 그리고 경찰, 검찰이 공조한 사건인 네.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되게 저희가 짧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모든 3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 그동안 뭐 경찰로 따지면 저희 담당했던 뭐 김승환 형사님이나 김덕수 형사님이 계시고 검사는 이완우 검사님, 전철호 검사님도 계신데 다들 정말 애를 많이 쓰셨죠. 그렇게 또 애쓰신 덕분에 이렇게 미제 네, 사건이 또 해결이 진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게 그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언제? 아마 내년 2월에 내년 2월에 이제 최종 선고가 나는군요. 네네. 더 밝혀져서 모든 게 명확하게 밝혀져서 유족분들의 마음에 좀 한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전히 뭐 제주경찰청 미제수사팀은 누군가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군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배우를 알든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그것이 알고 싶다든 어디든 꼭 제보를 해주셨으면 그래서 유족분과 피해자분의 한이 풀렸으면 하는 네, 진심. 꼭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남물남답이란 PD님 별명이 생겼다고 그래요? 무슨 남물남답? 제가 방송 중에 이제 인터뷰하다가 아. 남자답게 물어보면 남자답게 답을 아이고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이게 아 이거 방송에 나왔어. 아 이거 방송에 나왔어. 아 봤다. 남자답게 여쭤보면 남자답게 말씀해 주신 분이라 그래서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요. 아 이게 어떻게 됐냐면 어쨌거나 이렇게 제보해 주신 김 씨가 사실 제주도에 있는 한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같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좀 사건을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원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업계에서 은퇴하신 원로분께 연락을 좀 드려서 선생님 저희가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시길 그냥 그 보스 분께 전화를 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빨리 밝히고 남자 아니냐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라고 하면 만나줄 거다라고 해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또 저희 카메라팀 PD를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찾아갈 때도 다 가봤고 일주일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남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날 2시간 뒤에 바로 만났습니다. 아 진짜. 통했네. 한 뵙고 말씀 나누시면 안 돼요? 어디 계셔요? 그래서 근데 실제 진짜 만나서 정말 아. 인터뷰도 하고 큰 도움 받았죠 사실. 아니 우리 PD 이동훈 PD님이 전국의 그 조직 폭력배 분들을 다 만나보셨다고요. 그래요? 나쁜 일이 있는 곳을 저희가 항상 가다 보니까 나쁜 일과 관련된 분들에 관한 정보를 또 얻으려면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봐야죠. 만나야 돼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부산 쪽에 뭐 칠성파라든지 뭐 김서방파 뭐 북문파 남문파 역전파 뭐 그랜드파 목포 오거리파 뭐 이렇게 제주도 쪽도 유탁 산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뵙게 됐죠. 근데 이제 알고 뵐 때도 있고 다 도와주시고 나중에 얘기하실 때 나 사실은 칠성에 누군데 도움 더 필요하면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연락 못 하죠. 그때부터 알고 나면 이제 그쵸 이제 좀 약간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약간 고민할 때가 좀 있는데 무섭진 않으셨습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월급쟁이거든요. 네. SNS 월급쟁이다 보니까 너무 좀 떨리거나 힘든 일을 할 때는 하기 싫을 때 있죠. 있죠. 그러면 있죠. 그래. 회사 가서 취재 안 됐다. 없더라. 그럴 수 있지. 똑똑했는데 없더라. 그리고 똑똑도 일부러 한 번만 할 때 있어요. 2번 하면 나오는데 저도 힘드니까 또 빨리 퇴근하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고 또 그러니까 나올까봐 저도, 오히려 네. 나올까봐 걱정돼. 나오면 또 그때부터 저희 퇴근 시간을 그분들이 정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똑했는데 들어오라 그러면 이제 뭐 사과 깎아주고 그럼 고민하거든요. 오늘도 집에 못 가는구나. 집에 내일 가야 되나 출장 끊어야 되나 고민하는 때가 있는데 꼭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귀신같이 문자가 와요. 이렇게 이번 달 대출 납입이 언제다 이렇게 문자가 정말 귀신같이 오는데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 이제 그 알 제작진들이 사실 PD님들을 포함해서 뭐 작가님들 뭐 말 그대로 네. 여기 뭐 다들 오래 하셨는데 특히 그
이동을 하는데 또 도움을 많이 주신 우리 기장님들께서 네네. 전설의 기장님이 좀 계시다고 그래요? 예, 저희 기장님들이 이렇게 운전해 주시는 저희 타고 다니는 승합차 네.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한 팀이에요. 네. 한 편 만들면 같이 거의 매일 같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상규 기장님이랑 같이 일을 오래 했는데 그 기장님 같은 경우는 전국에 모르는 경찰서가 없고 모르는 사이비 종교의 지역이 없고 그래서 기장님 예전에 이런 사건 있을 때 뭐 했었잖아요. 그러면 야 그때 그 법인이 가만히 있어보자. 이 동네 어디 살았는데 내비 없이 가세요. 가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밖에서 촬영하는데 멀리서 보시다 보면 카메라 앵글이 좀 안 좋은데 저거를 살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차를 이렇게 주차를 조금 돌려서 블랙박스 앵글을 아, 딱 잡아주세요.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끝나면 그 메모리 카드 받아가면 대박이다. 그게 풀샷이 정확하게 잡혀서 야, 잘났어. 대박이다. 야.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뒤에 와서 쓱 속에서 일반 시민처럼 속이시면서 분위기도 이렇게 잡아주실 때도 있고 걱정해 주실 때도 있고. 야, 대단하시다 정말 네, 진짜. 그래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예. 아, 저희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김상규 기자님. 아, 한번 모셔봐야겠네요. 모셔봐야겠네, 저희가. 진짜. 우리 또 모셔보죠. 이렇게. 그렇게 또 좋아요. 빈님 만들어주면 자, 이따 가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김상규 기장님 한번 또 모셔봐야죠. 큰일 났는데. 들을 만한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기대하실 텐데. 아니 그 RPD 3년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에게는 아마 정인이 사건, 예, 제가 그 사건을 담당했었는데, 네, 아,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네. 네. 네, 네. 사실은 그때 취재할 때 그 사건을 취재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다른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사건 취재를 위해서 인터뷰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꼭 그 아기 입양 아동 사건은 안 하세요라고 갈 때마다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매일매일 이 사건 얘기를 듣지? 그럼 이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사건이었고 사실은 하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사건은 사람들이 보기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잘 안 보세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누가 보고 안 보고 시청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했던 사건이었고 정말 그때는 저희가 만나 뵀던 분이 200분이 넘을 거예요. 1시간 방송을 만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송을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하얗게 눈이 오는 그러니까 정인이 묘지는 제가 마음이 아프고 항상 갈 때마다 눈이 와요. 저희가 갈 때마다 예보에 없는 폭설이 내리는데 첫 방송 끝나고 저희가 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정인이 묘지에 와 계시고 합창하시는 분들이 봉사하겠다 거기서 노래를 불러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모두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하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서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끼리 좀 많이 훌쩍였던 것 같아요. 각자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던.